워크숍 세션에서 진행을 하려는 내용은요, 올바른 진로 탐색을 위한 자아 정체성에 이어 퍼소나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세션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랑 김우정 선생님이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간단한 왜 저희가 이런 걸 준비했는지라는 부분은 김우정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워크숍 진행에 대한 가름을 해드리고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 다 고등학생과 이제 부모님들로 입점이 돼서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 중요한 시점에 왜 갑자기 고등학생들 디자인도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한 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의식,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스스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것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좀 약화가 되기도 하고, 서로 만나서 자신의 어떤 의견이라던가 또는 남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아 정체성을 좀 확립하거나 이해하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 정체성을 왜 확립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자아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개인 스스로가 과거의 나에서부터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나를 연결을 해서 안정되게 통합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타인과의 친밀성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기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부모님들로부터 계속 의존적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주관적인 세계에 눈을 뜨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자아를 이제 형성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에 이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하면 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또는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건 간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이제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고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어떤 점들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비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러한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또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남이 나를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것이고요.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과거의 내가 어땠고 현재의 내가 어떻지만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항목들을 보시면 스스로 일단은 나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나, 그리고 나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공부 중에서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건 힘들지만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나의 친구와 가족과 같은 아주 가까우면서도 소중한 관계들이 실은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 친구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분들은 좀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 중에서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처럼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이런 마인드맵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에 있는 중심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했죠. 그래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맵을 손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다 쓰실 텐데 단답형 또는 하나의 단어를 찾아서 쓰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책상에 보시면 사인펜과 지금 색연필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색, 한 가지 색만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만으로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좀 더 나는 한눈에 이렇게 딱 보기 쉽게 그리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잡지에서 이렇게 종이를 잘라서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마인드맵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글씨만 가지고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초록색으로 큰 주제가 마인드맵 작성 가이드라인이 주제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색을 써서 이렇게 쫙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나무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쫙 기둥이 올라와서 장가지를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그 겹가지들이 아무리 뻗어나가도 그것은 결국 하나의 나무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저희는 오늘 좀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서부터 그냥 가장자리를 쫙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텐데 이 가운데 있는 중심 주제에서 이런 식으로 가지들을 계속 뻗어나갈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글만으로 비슷한 사례들이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너무 글만 하면 재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섞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는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역사라던가 이런 좀 기억하기 어렵다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이렇게 가운데 지도를 그려놓고 같이 섞어서 표현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본 사례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의 가족,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관련된 일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취미생활, 직업 이런 것들을 쫙쫙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세 가지 색상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인드맵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건데 이 용어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인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상상을 해보시면 일단 누구를 대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 하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것을 되게 많이 선호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0대 초반의 여대생을 가상으로 한 명을 저희가 설정을 해요. 네, 그렇게 설정된 가상의 인물 자체를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선 조금 이제 그림이 없어서 재미가 없으시지만 자신의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가고 이름 그리고 성격이라던가 직업, 목표, 취미 이런 것들을 글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의 기호를 섞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좀 재미있게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1학년, 18살이면 2학년인가요? 그럼 20년도에 나가고 이제 예상을 해보면 내가 38살이 됐을 때 내가 과연 결혼을 했을 것인가 그때 안 했을 것인가 그리고 그때 내가 가진 직업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월간 인테리어의 기자일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성격은 어떤 편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상상을 해서 쓰는 거예요. 쓰고 난 다음에 글로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따가 잡지를 나눠드릴 텐데 그 잡지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잘라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자신과 관련된 이미지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뭐 직업이라던가 성격 같은 걸 좀 써주시고요. 나와 관련된 여기는 가족 그리고 뭐 직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그냥 그 가지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리시거나 글을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정희철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왜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걸 여러 문장을 직접 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인드맵과 펄소나라는 이제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워크숍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단계에서 하게 되는 작업은 현재의 나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1단계에서 할 내용은요. 이제 학생들은요, 지금 벽에 보면 종이가 다 붙어 있는데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편안하게 가서서 자기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까 좀 그냥 백지에 다시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스티커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봐야 되는 질문 항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자기가 중심에다가 자기를 놓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 스티커를 붙이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기의 생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기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자리에 앉으셔서요. 자기 자식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리시는 겁니다. 내 자식의 친구는 누구이고 내 자식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부모님이 한 것과 자식이 한 것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볼 겁니다. 단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험도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자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르다고 해서 뭐 틀렸다거나 점수를 드린다거나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그것을 비교해서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5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미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두 분이서 한번 그 퍼소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5년 뒤에 학생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면 과연 어떠한 바람직한 인간,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인간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내가 어떤 전공을 택하고 어떤 진로를 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크게 3개 세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두 번째 세션은 이제 그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고 5년 뒤에 페르소나를 그려보시고 마지막 시간에 원하시는 분들 뭐 발표를 간단하게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부터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나의 정체성 이해하기라고 하는 것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물을 이제 붙이시는데 자녀분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 질문에 대한 거를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마인드맵 하면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데 아이들 보면서 뭔가를 더 많이 하게 엄마는 이걸 적이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부모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무엇이 다르고 비슷한지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각자 그냥 마음속에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답을 못 쓰신 거는 전혀 관계 없고요. 사실 이걸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고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로 한번 자제분이 하신 걸 한번 보시고 또 자제분들도 부모님이 하신 것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분 정도 세션 두 번째인 페르소나를 같이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자녀와 부모가 같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의 자녀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것을 한번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 나면은 쉽게는 이제 입시 준비하시다 보면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쓰고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내가 왜 이 전공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작성하실 때는요,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나의 전공이나 직업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또 나의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일까라는 이런 큰 4가지의 분류 정도로 하셔가지고 페르소나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스티브 잡스를 가운데 붙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허준 같은 명의가 되고 싶다. 그러면 허준 같은 사진을 가운데다 놓으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지만 남자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페르소나로 설정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아마 5년 뒤에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럼 일단은 똑같은데? 선생님이 교육하는 대학 선생님 되겠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직업 그거 있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편집자 들어가 있어. 내가 같이 갈 거니.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부모님과 학생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 있는가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의 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한다거나 어떤 걸로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2가지인데 언어로 표현된 현재의 나와 그 다음에 이미지로 표현된 미래의 나를 비교해보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지 한번 계획 같은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보셨던 자녀와 그 다음에 자녀가 스스로 생각했던 거를 통해서 느꼈던 점 아니면 또 혹은 그냥 이 워크숍 전체를 통해서 느꼈던 점을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눈이 하나인 이유는 TV로 다르게 보지 말고 하나의 시선으로 함께 똑같은 참여되지 않게 바라보는 의미가 있고요. 꿈이 확고하지 않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미래를 쓰려고 하니까 생각도 많이 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래서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과 계속 고등학교 친구들과 계속 우정을 쌓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마인드맵 공연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자연스러운 칭찬해 주셔서 저의 소질이 그림에 있다는 것을 느끼하는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거기 갈 수 있는 과에 맞춰 성적을 맞춰가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저의 삶의 목표. 근데 아이가 중학교를 대안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놀으라고 보낸 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고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제 목적은 입시 지옥이 너무 이렇게 좀 싫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를 하지 말고 즐겁게 지내는 생활을 하라고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되려 거기서 꿈을 이 컴퓨터 쪽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안학교에서는 컴퓨터가 전혀 이게 용납이 안 되다 보니까
꿈을 찾아서 공부를 하겠다고 대안학교를 나온 아이입니다. 저는 가운데 있는 효리 언니처럼 섹시하고 건강한 여자가 된다고 효리 언니를 해놨고요. 오늘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지금까지 눈 뜨고 이제 12시간 같이 6시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운동하면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아이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이 아이와 내가 진짜 공감한 게 너무 많다는 거. 집안에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솔직한 말을 많이 써주셨어요. 인생은 공부가 다가 아니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 못하고 공부나 이런 그 어떤 방법이 돼야 될 게 목적이 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부모님과 자제분이 같이 소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나 자기의 미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오늘 워크숍을 기획을 해왔고요. 뭐 각자 돌아가실 때 뭔가 가슴에 하나씩 남는 게 있으셨다면 그냥 이 워크숍 자체가 큰 의미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